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각자 나름의 가면을 쓰고 관계를 맺죠. 직장에서는 능력 있는 직원의 가면을, 친구들 앞에서는 쿨한 사람의 가면을, 연인 앞에서는 다정한 연인의 가면을 쓰는 시기죠. 하지만 우리가 쓰는 이 가면들은 과연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반영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회적 기대에 맞춰 만들어낸 허상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인간의 본성을 숨길 수 있다고 믿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본성을 드러내고 있죠. 예를 들어 식당에서 직원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 자신의 이익이 걸렸을 때 돌변하는 사람, 힘이 생기면 변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결국 예상치 못한 순간의 가면을 벗고 얼굴을 드러내게 마련이에요.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을 믿고 의지해야 할까요? 나아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의 본성과 관계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해요.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본성과 선택, 그 복잡한 퍼즐을 함께 맞춰봐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얽혀 있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연스럽게 가면을 쓰게 되죠. 직장에서는 성실한 직원의 가면을, 모임에서는 친절한 친구의 가면을, 때로는 착한 딸이나 아들, 좋은 배우자의 가면을 쓰면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를 위선이라고 하지만 사실 가면은 사회적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예요. 아무런 가면도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관계 속에서 적절한 모습을 선택해요. 직장 상사 앞에서는 예의를 차리고, 친구들 앞에서는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연인 앞에서는 사랑스러워지려고 하죠. 그 모든 모습이 우리의 일부지만 동시에 완전히 진짜 모습은 아니에요. 스스로도 모르게 상황에 맞는 가면을 골라 쓰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사회적 역할 수행이라고 해요. 사람은 자신이 속한 환경에 따라 역할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태도를 취하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가면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누군가 직장에서도 친구들에게 하듯 편하게 말하고, 가족에게는 직장에서 하듯 거리감을 두고, 연인에게는 회사 동료에게 대하듯 형식적으로 행동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사회적 관계가 제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거예요. 관계란 서로 기대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니까요. 가면 없이 산다는 건 인간관계에서 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어떤 가면을 쓰느냐예요. 우리는 단순히 관계를 위해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지 끊임없이 신경 쓰면서 가면을 선택해요. 그리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는 모두 서로를 평가하고 그 평가에 맞춰 행동하고 있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서로가 서로를 속이기 위한 예술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사회적 가면을 쓰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돼요. 문제는 가면과 진짜 자신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진짜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사회에서 기대하는 역할에 맞추느라 정작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게 될 수도 있죠. 반대로 가면을 전혀 쓰지 않으면 인간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진정한 자유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어요. 가면을 쓰되 그것이 나를 속이는 도구가 되어선 안 돼요. 가면과 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일할 때는 가면을 쓰더라도 진짜 친한 친구나 가족 앞에서는 가면을 내려놓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쓰는 가면이 단순히 사회적 기대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사회적 관계에서 가면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나를 속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가면을 쓰면서도 동시에 가면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만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당신이 쓰는 가면은 당신을 보호하는 방패인가요? 아니면 당신을 가두는 촉새인가요? 사람은 언제 진짜 모습을 드러낼까요? 누군가는 본성은 감추려 해도 결국 드러난다고 말해요. 우리는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 가면이 벗겨지고 본성이 드러나죠. 그 순간을 잘 관찰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순간은 권력이나 위치가 변할 때예요. 평소에는 온화하고 배려심 깊던 사람이 갑자기 높은 직책을 맡거나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변하는 경우를 본 적 있나요?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말투가 바뀌고 예전과 다른 행동을 보일 때가 많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이 보인다고 해요. 스토아 철학에서도 진정한 인격은 힘을 가졌을 때 드러난다고 말했어요. 인간은 권력을 가지면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 쉽죠. 하지만 반대로 권력을 가졌을 때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본성이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두 번째 순간은 극한의 스트레스와 감정적 압박을 받을 때예요. 사람이 여유로울 때는 누구나 착하고 친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극도로 피곤하거나 큰 실수를 했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을 때는 다르죠. 그럴 때 나오는 반응이 그 사람의 본성이에요. 평소에 친절하던 사람이 갑자기 난폭해지거나 타인을 비난하며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는 본래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힘든 순간에도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타인에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로 인내심이 깊은 사람이죠. 세 번째 순간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대할 때예요. 많은 사람이 상사나 중요한 고객에게는 친절하지만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이곤 해요. 예를 들어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택시 기사에게 거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요? 이런 모습은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보여줘요. 누군가가 힘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다고 해요. 인간관계론에서도 그 사람이 대가 없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라고 말해요. 그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 가능성이 크죠. 네 번째 순간은 작은 이익을 놓고 갈등할 때예요. 사람들은 큰 돈 앞에서는 경계심을 가지지만 작은 돈이나 사소한 이익 앞에서는 방심하곤 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순간에 본성이 드러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친구들과 밥을 먹고 계산할 때 자꾸 돈을 덜 내려고 하거나 팀 프로젝트에서 공은 가로채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더 큰 이익이 걸린 순간에도 비슷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니체는 작은 행동이 곧 그 사람의 철학이다라고 했어요. 사소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결국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준다는 거죠. 마지막 순간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반응할 때예요. 갑자기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때 또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보이는 첫 반응을 보면 본성이 드러나요. 평소에 착한 척하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거친 말을 내뱉거나 화를 내며 남을 비난하는 경우를 본 적 있나요? 반대로 예상치 못한 일에도 침착하게 반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죠. 이런 순간들은 꾸며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요. 결국 사람의 본성은 특정한 상황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요. 우리는 모두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이 오면 가면은 벗겨지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순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다듬어 나갈 것인가예요. 당신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보이는 모습은 어떤가요?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먼저, 테이커는 항상 자신이 얻을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가려 하고 손해보는 일을 절대 하지 않으려 하죠. 반대로 기버는 먼저 베푸는 사람이에요. 타인의 필요를 생각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리고 매처는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받으려는 사람들로 균형을 맞추려 해요. 애덤 그랜트의 연구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테이커가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버가 더 많은 신뢰를 얻고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모든 기버가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버들 중에서도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베풀기만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용당하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해요. 성공하는 기버들은 전략적이에요. 그들은 베푸는 동시에 상대가 지속적으로 받기만 하는 테이커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아요. 테이커들은 처음에는 매력적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호감을 얻는데 능숙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본성은 드러나요. 작은 이익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하며 필요할 때만 친절을 베풀죠. 이들은 겉으로는 매력적이지만 결국 신뢰를 잃어요. 반면 기버들은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뢰와 존경을 얻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전략적인 기버가 되는 것이에요. 무조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줄 때와 멈출 때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테이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면서도 진정한 관계에서는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관계는 결국 주고받음이라는 거예요. 기버가 너무 많아도 관계는 불균형해지고 테이커가 많아도 관계는 지속되지 않아요. 가장 건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으며 균형을 맞추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나는 기버인가, 테이커인가, 아니면 매처인가?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해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국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배신이에요. 신뢰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우리는 큰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배신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작은 신호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신호는 작은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큰 약속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작은 약속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내일 연락할게라고 해놓고 연락하지 않는 사람, 이거 도와줄게라고 해놓고 잊어버리는 사람.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은 결국 더 큰 상황에서도 신뢰를 깨뜨릴 가능성이 높아요. 신뢰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두 번째 신호는 이해관계에 따라 태도가 변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이득이 있을 때만 친절하고 필요가 없을 때는 무관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 더 큰 이득이 생기면 언제든 나를 떠날 가능성이 커요.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득이 없어도 꾸준히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신호는 시간과 감정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갑자기 연락해서 급한 부탁을 하거나 내 시간이 중요한 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정만 강요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대를 배려하지 않아요.
특히 감정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필요할 때만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가 없을 때는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들은 결국 배신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번째 신호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에요. 무언가 잘못됐을 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남을 탓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더 큰 일이 생겼을 때도 나를 희생양 삼을 가능성이 커요.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실수를 했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신호는 결과가 나쁘면 관계를 끊으려 하는 것이에요. 함께 할 때는 잘 지내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먼저 떠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관계를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반대로 어려울 때도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진짜 내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상대를 신뢰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해요. 그리고 동시에 나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신뢰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책임을 지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당신의 주변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은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고 있나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중에서 끝까지 함께할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진짜 내 사람인가를 아는 거예요. 겉으로 친해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곁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평소에는 가깝지 않았지만 힘들 때 진심으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내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준은 나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디에 사는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과 슬픔, 내 고민과 꿈까지 이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의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을 보고 관계를 맺어요. 예를 들어 내가 실패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가볍게 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쉽게 떠나지 않아요. 두 번째 기준은 극적인 순간에서의 태도예요. 특히 내가 가장 힘들 때와 가장 기쁠 때 그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상실과 애도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타인의 기쁨보다 슬픔에 더 공감한다고 해요. 그래서 슬플 때 위로해주는 사람은 많지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은 적어요. 당신이 큰 성취를 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지만 속으로 질투하는 사람들은 결국 언젠가 관계에서 균열을 만들어요. 세 번째 기준은 작은 순간에서도 배려가 있는 사람이에요. 꼭 큰일이 아니라도 평소 작은 배려를 보이는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당신이 바쁜 걸 알고 배려해 주거나 감기 걸렸을 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사람. 이런 사소한 배려들이 쌓여서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요. 인간관계는 결국 디테일에서 결정돼요. 네 번째 기준은 관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상황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은 진정한 내 사람이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한결같이 대해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소중히 여겨야 해요.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신뢰란 지속적인 일관성에서 나온다고 말해요.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순간적인 감정보다 꾸준한 태도가 더 중요해요. 마지막 기준은 이 관계가 나를 성장하게 하는가예요. 어떤 관계는 나를 지치게 만들고 어떤 관계는 나를 더 나아지게 만들어요.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도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자극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내 사람이에요. 니체는 진정한 친구란 너를 향해 불편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단순히 나에게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솔직하게 조언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일 거예요. 결국 진정한 내 사람을 찾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5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관계를 돌아보면 어떤 사람이 내 곁에 남아야 할 사람인지,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분명해질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누군가에게 진정한 내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결국 인간관계는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따라 주변 사람들이 결정돼요. 그러니 진정한 내 사람을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는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신뢰는 한순간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들이 반복되면서 만들어져요. 작은 약속을 지키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이런 행동들이 쌓이면 사람들은 우리를 믿게 돼요. 반대로 사소한 거짓말을 하거나 필요할 때만 다가가거나 태도가 일관되지 않으면 신뢰는 쉽게 깨져요. 신뢰를 주는 사람은 결국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겨요. 두 번째로 우리는 기버가 되되 전략적인 기버가 되어야 해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무조건 주기만 하는 기버는 결국 이용당하기 쉬워요. 하지만 진짜 성공하는 기버는 자신을 지키면서도 베푸는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도움을 줄 때와 거리를 둘 때를 알고 상대가 진짜 좋은 사람인지 분별할 줄 아는 것. 그렇게 해야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면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해요. 사회적 관계에서 가면을 쓰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그것이 나를 가두는 촉새가 되면 안 돼요.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가족 앞에서 우리는 다양한 역할을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가면을 쓸 때와 벗을 때를 구분하고 내가 정말 편하게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가면과 진짜 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법이에요. 네 번째로 우리는 인간관계를 스스로 선택할 줄 알아야 해요.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관계는 나를 성장하게 만들지만 어떤 관계는 나를 지치게 만들어요. 그러니 내가 지켜야 할 관계와 놓아야 할 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니체는 너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버릴 용기가 없으면 너는 영원히 너 자신이 되지 못한다고 했어요. 관계를 끊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때로는 더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선택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해야 해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판단해요. 신뢰를 주고 진심을 나누고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남아요. 결국 인간관계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 진짜 의미 있는 인간관계의 시작이에요.